자, 오늘 문제 1번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지상권은 최장전세 기한 규정이 없죠. 전세권은 있죠. 옳은 지문이죠. 2번 지상권 최단 있죠.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전세권도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 있죠. 3번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걸 이렇게 말하죠. 지상물 매수 조건이 전제가 되는 갱신 청구는 인정된다. 그죠? 옳은 지문이죠. 4번이 틀렸죠.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없죠. 하지만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죠. 4번이 틀렸죠. 5번 전세권에는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고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틀린 거 4번. 2번에 1번이 304조 1항. 2번은 305조. 자, 3번.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하지만 지상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보장되진 않기 때문에 설정 행위로 금지 약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은 308조. 5번은 311조. 전세권도 이렇게 조문이 잘 나와요. 틀린 거 3번. 자, 3번을 봤더니 갑과 을은 을소유 건물의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기라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포인트 찾으세요. 전세권 존속 중.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 조건부 양도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가운데 거 읽지 마. 존속 중 조건부 양도. 이게 포인트예요. 확정적 양도 안 된다 그랬죠. 조건부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한 2시간 전에 했죠. 근데 우리 기억력이 불행하게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가죠. 옛날에는 5분도 안 갔는데 그나마 지금은 기억력이 1시간 정도는 가. 근데 그건 2시간 전에 했어. 기억이 안 나지. 존속 중 조건부 양도할 수 있다. 2번은 317조 동생관계. 3번 틀렸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있다 그랬죠. 4번 갑을병 3사람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5번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죠? 3번이 틀렸죠. 4번에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가 아닌 거 눈에 딱 보여야 돼요. 2번.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니까 이건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입니다. 2번은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답 2번. 5번은 1번이 틀렸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1번이 틀렸죠. 2번 수급인의 재료한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칙 취득하니까 유치할 수 없다. 3번 불법점이니까 안 돼. 4번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어. 안 돼. 5번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겠죠. 틀린 거 1번. 자, 6번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 지멋대로 증축을 했어요. 안 되죠. 불법 점유 상태니까. 2번은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 했으니까 건물은 도급인 소유고 따라서 수급인은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2번이 답이죠. 반면에 3번은 권리금 보이고 4번은 보증금 보이고 5번은 매매대금 보여요. 유치권 안 되죠. 7번 갑은 건물 수리를 을에게 의뢰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 그래서 을이 유치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유치할 수 있죠. 2번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죠. 3번 선량한 관리자로 점유해야 되죠. 4번 보존 사용할 수 있죠.
보존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불법행위 아니지. 그러니까 4번도 옳은 지문이죠. 5번이 틀렸죠.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보험금 물상대위 할 수 없다. 보험금에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번이 틀렸죠. 8번 저당권의 동그라미 1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는가 있다. 물상보증인. 2번 저당권 설정에는 계약에는 조건을 못 붙인다. 왜 못 붙여? 자, 우리 조건에서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어무습행위가 있었어요. 가다노수 이렇게. 기억이 나실 리가 없지. 그걸 말씀드리면서 다만 단독행위 중에서 채무 면제만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지금 다시 리바이벌. 가족법상 행위, 혼인 같은 거. 해제 취소 같은 단독행위. 어무습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어.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가족법상 행위도 단독행위도 어무습행위도 아니야. 그럼 조건 붙일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3번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요. 4번 등기된 인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 저당권 객체가 되고요. 5번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그렇죠? 네. 틀린 거 2번. 9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2번 저당 목적물의 상용에 제공한 물건 두 글자로 종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상용,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 종물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2번 X.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죠. 반면에 4번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 할 수 없지요. 틀린 거 2개. 복수 정답. 뭐예요? 2개라니까. 5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틀린 거 2번, 4번. 자, 10번. 저당 토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여기 보세요. 설정자가 축조하고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1번이 답. 옳은 거 1번 답. 예?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축조하여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판례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한 거야.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가 소유할 것. 추가된 거야. 2번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 요건을 구비했을 때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3번 일괄경매 대상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 위에 신축돼야 되죠. 그런데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갑이 건물을 축조했는데 이 건물이 인접한 갑소유 땅을 일부 걸쳐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하죠. 이럴 때 일괄경매할 수 있다. 땅과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다. 4번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안 된다고 그랬죠. 자, 5번 민사집행법에는요. 과잉경매 금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당권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만 경매해서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어. 그럼 다른 거 경매 못 넣습니다. 이게 과잉경매 금지예요. 그런데 땅만 경매해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어. 그럼 건물 경매 못 넣어야 되잖아요.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일괄경매권에는 과잉경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하여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그쵸? 이런 것들이 기출되는 것들이에요. 요 정도 난이도로 기출되는 것들은 맞춰주셔야 돼요. 요 정도 맞출 수 있게끔 훈련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예. 문제 이렇게 몇 개 슬쩍 풀어봤다고 해서 다 맞추면 뭐 누구든지 공부하죠. 7, 8월 달에 저하고 같이 문제풀이 훈련을 빡세게 해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